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빈언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TNG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혹은 네이버에 합격약국으로 검색하시면 취뽀 꿀팁 게시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혹은 면접 코칭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혼자만 알고 싶은 자소서 비법 노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의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KTNG가 왜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지 기술해달라는 항목이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는 직업 가치관을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자신의 신념을 꺼내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으로서 이를 설명해 낼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회사 선택은 무엇이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밝혀놓고, 두 번째로 나에게는 이를 증명할 만한 과거 경험이 있다고 쓰시던지, 혹은 어린 시절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나는 가치관이 굳어졌다 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KTNG는 현재 내 기준에 부합할 만한 행보들, 팩트 중심으로 최근의 행보들을 보아하니 지금 KTNG가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 영역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KTNG 지원조로서 회사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입사 후에 나만의 비전 달성의 과정 속에서 내가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회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부한다, 기대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아마도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되실 거고요. 이 틀을 반드시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의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 선택의 기준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의 기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간단히 직무 전문가로서의 기회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동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그 회사 선택의 기준이 아닐까? 대부분 이 정도 범주 내에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회사는 정도를 지키고 상생하고 협업하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도전적으로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회사 선택 기준을 적절히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택의 기준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형성된 과정, 그리고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땡땡하는 기업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혹은 땡땡땡의 어떤 직무 담당 업무일수록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 탐구하게 되고 열정을 더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혹은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KTNG가 왜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의 흔적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서 밝힌 기준이란 것은 대개 여러분들이 산업이나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관심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혹은 회사의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건 최근 이제 KTNG의 최근 행보를 연결 지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는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 사업 소개 내용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KTNG는 어떤 분야에서 땡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내가 밝힌 회사 선택의 기준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의 역할과 기여 방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2번 문항과 굉장히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번 같은 경우는 기여 방안의 근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비전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인재로 인정받고 싶다 등등 결국은 입사 후 포부를 요약해서 밝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본인이 부합하는 사유와 근거, 최근의 행보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잘 해놓고 막상 포부를 대충 쓰면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와 같은 소리,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앞서 밝힌 회사 선택의 기준을 달성해내겠다, 혹은 검증해내겠다, 확인하겠다, 기여 혹은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한 분량을 할애해서 두세 문장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비전을 밝히는데 정성을 쏟으셔야 변별력이 있는 지원 동기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입각해서 자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KTNG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KSA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재정의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땡땡 직무는 어떤 것들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밝혀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KSA를 본인만의 생각을 요약을 하고 본인의 자신감들을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직무에서는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태도로 무언가를 달성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노력 과정을 통해 해당 역량을 함양해 왔습니다. 해당 역량을 갖추었다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밝힐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조식으로 KSA를 하나씩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구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KSA가 3개니까 소제목으로 세 단락을 구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나 기술 자격 그리고 태도와 관련해서 도대체 뭘 쓰면 좋겠냐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격약국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역량 발굴 카테고리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세부 구분을 찾아내시면 핵심 역량을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기를 보여드리면 합격약국 사이트고요. 합격약국 역량 발굴 및 경험 정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업 판매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영업 중에서도 관심 직무가 일반 혹은 해외 영업, 그 중에서도 나는 해외 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해외 영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KTNG의 해외 영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 카테고리가 생기고요. 그와 관련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인 역량과 자세, 태도적인 역량들이 나옵니다. 이 테크니컬 부분에는 지식과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각각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을 해봤던 경험들을 300자 이내로 쓰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라는 카테고리, 영업 상품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리,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이 기술과 태도 측면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거 말고도 당연히 주요 업무와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KTNG만을 적시해서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그다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해외 영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업무들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지식과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막하시다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좀 전에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체크해 두셨던 이런 역량들을 우측에서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래서 문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KSA를 작성하신 뒤에는 반드시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업무를 나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엇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밝히시거나 어떤 과정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밝혀놓고 해당 역량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땡땡과 같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때 저는 땡땡과 같은 역량을 발휘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기대되는 사업 영역을 예로 들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변별력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어떤 사업에서 무언가를 바탕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사후 포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때문에 각 항목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단락을 구분해서 쓰시고 각 항목마다 디테일하게 본인의 기여 방안을 따로따로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누가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직무 비전을 이야기하는가가 사실 이 항목의 핵심이자 변별력을 가르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점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작성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예시는 자, SCM 업무라고 합시다. SCM 업무를 위해선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프로세스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식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 밝혀주고 그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 어떤 관련 지식이 필요한가 물류 전공과 전문저널 구독을 통해 관련 지식 체계를 구축했으며 CPIM 취득을 통해 SCM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CM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추어 재고 관리 및 수급, 출하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단락을 knowledge, skill, attitud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작성 가이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제목으로는 직무를 정의한 내용이거나 직무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포부를 종합적으로 밝혀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땡땡 직무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던져놓고 두 번째로 지식 측면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식 측면을 합격약국 웹사이트를 말씀드렸지만 지식 측면을 조금 더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 중에서도 학습이나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 경험 혹은 업무 프로세스 등등을 직간접 체험하셨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식 측면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기술이나 자격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스킬만 나왔지만 저는 기술이나 자격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격 측면에서 필요한 역량과 사유를 밝혀두실 수 있겠죠. 자격사항, 프로그램, 업무 툴, 장비에 대한 이해, 분석 기법, 외국어 능력 등등이요. 자, 그리고 태도 측면에서 필요한 역량과 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업무를 해나갈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세들 그리고 협업에 대한 이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당연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전문성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학습이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은 지원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하고 본인의 역량 수준을 점수해달라. 100점 만점 기준이고 그리고 본인의 현재 역량을 키워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핵심 역량 또는 차별화 강점을 묻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항목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KSA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갖추어야 되는 덕목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직무 전반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이냐 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영업 직무가 있다고 치면 KSA로 지식은 영어요. 스킬은 엑셀이요. 애티튜드는 협업하는 태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혔다면 실무 역량으로 3번에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이라는 것은 영업력이에요. 협상력이에요. 설득력이에요. 이렇게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나는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남들보다 많이 해봤고요. 그 경험 중에서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올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협상을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 발휘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수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점 줄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100점만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점 함부로 주시지 마시고요. 왜냐? 이거 겸손 떨라고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거쳐서 앞으로 내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성장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해놨고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점들을 밝힐 여지를 남겨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항목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써 내려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지를 남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이제 앞에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통해서 과거 사례와 함께 자신감을 드러내셨다면 반면 자기 완성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록 1등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80점을 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기 반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을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 반성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굳이 자기 반성까지 안 가더라도 앞으로의 역량 개발 계획을 최소한 밝힐 수 있고 나머지 점수를 채워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밝혀두시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3번 항목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가이드 설명드리면 소제목을 어떤 성공으로 입증된 나의 실무 역량,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는 실무 역량이니까 실무 역량이 조금 더 빛을 발하도록 소제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성공했다라고 하면 사실 성공에 대한 결과값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렇게 어떤 성공으로 입증된 실무 역량 이렇게 써주셔야 사실 실무 역량이 주된 핵심 키워드로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이 무엇이다 밝히시고, 두 번째로 지원 분야에서 해당 역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밝히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까지나 기울여 봤고 실무 역량을 발휘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 혹은 자기 반성 부분은 이렇게 있고 결국 나의 역량 수준은 이 점수를 받을 만한데 앞으로 나는 향후 학습이나 활동을 통해서 나머지 100점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나가시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작성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본인의 노력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체크리스트를 정해두고 내가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다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써 내려가실 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나 방법이 무엇이었다?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본 사례가 있다. 역량을 발휘해본 경험은 뭐다?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역량의 성과를 증명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경험을 다 쓰시고 나서 내가 이런 것들에 부합할 만한 것들이 더 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없는지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쓰신다면 빈틈없이 작성해 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가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본인의 희망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나 관심 이슈 중 하나를 선정해서 본인의 전공, 경험 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그래서 1500자로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참고 자료로서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KTNG 리포트 그리고 사회공헌 리포트입니다. 이 부분들 아직 못 보셨다면 역시 합격약국 게시판에 게시를 해둘 테니까요.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우리 회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들에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보고서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막하시다면 좋은 참고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인사이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느냐, 본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나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국내 담배 사업, 해외 담배 사업,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사업, 화장품 사업, 제약 사업, 이렇게 사업 영역 등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직무도 많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고효율 친환경 설비 도입, 고온 연수기 보수를 통한 용수 사용 저감,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오염물질 배출 관리, 화학물질 안전 관리, 책임 있는 마케팅,
소비자 권리 보호, 건전한 사업 규제 환경 조성, 공급망 파트너십, 공급망 동반 성장, 그리고 사업장 안전 보건,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준법 경영, 리스크 관리,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제품 냄새 저감을 위한 연구. 이거 자체로도 다 의미 있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지어서 커다란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제로서 요것들을 꼽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리포트 등을 참고해 보시고 당연히 언론 보도나 관련 이슈들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셨다면 사회적 이슈라는 점들을 이제 써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만 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부각시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부각을 하시려면 관련 보도자료, 공식 세미나, 신뢰도 높은 논문 등을 인용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라 할 만하다라고 밝혀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해서 검색 몇 번만 해보더라도 충분히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앞문단에 처음에 배치를 하시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이렇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우리는 이런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사회적 이슈로서 무언가를 고르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단은 이렇게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이슈도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리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사실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을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다 고려했다는 흔적들에 대해서 적어보시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또 지나치게 나를 세워서 비판하실 필요도 없고 기업을 꾸짖는 태도로 흘러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도 직업인으로서 이것을 입각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은 아쉽지만 앞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한 고민의 흔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하라는 건가? 남다른 아이디어를 묻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미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 벤치마킹 할 만한 포인트라거나 이런 점들을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점들을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인 거고요.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흔적 충분히 남겨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해당 이슈의 해결이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낸 것, 그 과정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나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자, 합격 자소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주제로서 이분은 이런 걸 선택하셨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SCM 구축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급망을 디지털화를 통해 단순화, 통합시켜 최적화는 물론 가시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요의 큰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납품 실수로 인한 낭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물류 프로세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며 결국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기술과 접목된 스마트 SCM의 구축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점을 잘 던져주셨죠. 그래서 스마트 SCM 구축과 관련된 주장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건 나의 역할을 밝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과 CPIM 공부에서 느낀 SCM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T엔진은 생산과 설비 운영 등 모든 업무가 IT 시스템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어 따라서 쌓인 데이터를 유의한 데이터로 변환하고 시각화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먼저 실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월별 판매율, 재고율, 재고 금액 등을 분석하고 목표치와 대비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원인과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이를 통해서 수급에 이상이 생길 여지가 있는 제품은 사전에 예측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나 다 읽은 이유는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로는 디테일해야. 사실 제 욕심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최소한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흔적이 역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는 최소한 디테일하게 풀어내셔야 읽는 사람한테 감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예시처럼 본인의 전공이나 경험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작성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항의 핵심이 될 것이고, 충분한 분량을 할애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방안들을 설명해 내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항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전공 지식 등을 최대한 10분 발휘하셔서 해당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좋은 참고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좋은 주제를 뽑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